중심가의 40층 건물 꼭대기 태산그룹 회장실에서는 오늘도 중요한 경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70대의 김태산 회장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사업계에서 살아남으며 쌓아온 강인함과 냉철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군요. 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내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텐데 각 부서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태산 회장은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의 힘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동시에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태산 회장의 시선이 빈 의자 하나에 머물렀어요. 바로 아들 현수가 앉아야 할 자리였죠. 그의 눈가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오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서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동에서 쇼핑 중이시라고. 태산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 회사 일은 뒷전으로 하고 명품 쇼핑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일궈낸 재산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현수의 모습에서 태산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는 정반대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산 회장은 비서 이준혁을 불러들였어요. 현수놈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나? 이사님께서는 최근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신 것 같습니다. 이준혁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곧 집에 데려와서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태산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현수가 사귄 여자들은 대부분 그의 재산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거든요. 명품백과 비싼 식당, 해외여행으로 현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여자들을 그는 수없이 봐왔어요. 또 돈을 노리는 여자겠지. 태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는 언제쯤 철이 들려나.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있으니. 그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 아래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처럼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돈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그런 현실을 평생 겪어온 태산 회장에게는 아들에게 접근하는 여자들 모두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데려온다고 했나? 이번 주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태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주말 저녁 태산 회장의 저택은 평소보다 더욱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고급 소파에 앉아있던 태산 회장은 시계를 힐끗 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가 새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한 시간이 이미 30분이나 지났거든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곧이어 그는 한 여성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산 회장의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 향했어요.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도 진하지 않았고 액세서리도 소박한 귀걸이 하나뿐이었죠. 이런 모습이 오히려 태산 회장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민서예요. 현수가 밝은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아버지시다. 민서는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민서라고 합니다. 현수 오빠가 항상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요, 앉아보세요. 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그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소박한 차림새도 계산된 것일 수 있어. 현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일지도 모르지. 민서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화려함에 압도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디서 일하십니까? 태산 회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중소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에게는 대학생인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평범한 가정입니다. 태산 회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재벌가 아들과 만나게 되면 당연히 돈에 눈이 돌 수밖에 없지.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현수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현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같은 책을 읽고 있어서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사귀게 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태산 회장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3달 정도 됐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거짓말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민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태산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서의 얼굴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현수가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거든요. 현수 오빠. 민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태산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3달 사귄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너는 그 여자에 대해 뭘 안다는 거냐? 민서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현수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 돈에 관심도 없고 항상 검소하게 살려고 하고 진짜 절 사랑해줘요. 태산 회장은 민서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태산 회장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저렇게 순진한 척하는 게 더 교묘한 수법일 수 있어. 박민서 씨, 태산 회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로 우리 현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수가 가진 것들이 좋으신 건가요? 민서가 고개를 들어 태산 회장을 직시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현수 오빠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현수 오빠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할 뿐입니다. 하지만 태산 회장에게는 이런 말들이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만 깊어졌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심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태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현수와 민서의 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의 머릿속에는 민서의 모습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아, 잠깐 들어와. 태산 회장이 비서실로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혁이 곧바로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어제 현수가 데려온 여자, 박민서라고 했나? 그 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봐. 태산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시겠습니까? 가족 배경부터 시작해서 학력, 경력, 교우 관계, 재정 상태까지 모든 걸 다 알아봐. 특히 빚이 있는지,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자세히 조사하고. 태산 회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다는 회사도 확인해봐. 정말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지부터.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까요? 최대한 빨리 해. 현수놈이 성급하게 굴까봐 걱정돼. 사실 태산 회장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컸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며 살아왔거든요. 일주일 후 이준혁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박민서 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태산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민서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족은 정말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은 대학 졸업 후 줄곧 같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네요.
이준혁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빚도 없고 오히려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과거 연애 경력도 단순합니다. 대학 시절 1명, 직장에서 만난 사람 1명과 사귀었지만 모두 평범하게 끝났고요. 태산 회장은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아니야? 회사 동료들에게도 은밀히 알아봤는데 모두 민서 씨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돈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런 결과가 오히려 태산 회장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내는 달랐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태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 분명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류상으로는 민서가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경험상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산 회장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직접 확인하신다니요? 그 여자가 일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 지켜보겠다는 말이야. 태산 회장의 눈에 결의에 찬 빛이 서렸어요. 서류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잠입하신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뭐가 위험해? 태산 회장은 단호했어요. 그 회사에 청소부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하지만 회장님,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지 않으면 돼. 태산 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반드시 확인할 거야. 현수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야.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7시 강남의 한 중소기업 건물 앞에 낯선 청소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명 최영철로 변신한 태산 회장이었어요. 그는 평소에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회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청소 도구들을 든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이시네요. 최영철 씨 맞죠? 청소 용역업체 팀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태산 회장은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낮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이 없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여기서는 주로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시면 돼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청소를 끝내두시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추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태산 회장은 꼼꼼히 설명을 들으며 건물 구조를 파악했어요. 민서가 일하는 무역회사는 10층에 있었고 그는 그 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준혁이 미리 안배해둔 결과였죠. 오전 8시 30분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태산 회장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민서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뛰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의 민서를 보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민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봤던 것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민서는 청소를 하고 있던 태산 회장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뵈네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태산 회장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까이서 본 민서는 화장기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이었고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더운데 힘드시겠어요? 민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산 회장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잠시 당황했어요. 가식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도 연기일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해. 민서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 태산 회장은 청소를 계속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자연스러웠고 누구에게나 밝게 대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서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태산 회장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서야, 또 도시락이야?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응, 집에서 만들어 왔어. 밖에서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엄마가 싸준 게 더 맛있거든.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산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런 것도 다 연기일 수 있어. 검소한 척하는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후에 일어난 일은 그의 생각을 조금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서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민서야, 오늘 저녁에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했어. 같이 가자. 현수 오빠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 먹기로 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일은 어때? 아, 그리고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 명품백인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오빠, 그런 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저는 오빠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산 회장은 청소도구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민서가 명품백을 거절하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지금까지 현수를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비싼 선물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서는 책상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하루 일과를 지켜본 태산 회장은 혼란스러웠어요. 서류상의 조사 결과와 실제 모습이 일치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어떨까? 현수와 결혼해서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태산 회장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태산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소박했지만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태산 회장이 청소부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민서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그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민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수요일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서의 동료 중 한 명인 김대리의 생일이었는데 직원들이 조용히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김대리님 생일 선물비로 3만 원씩 걷고 있어. 괜찮지? 옆자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김대리님께서 평소에 저희에게 잘해주셨는데요. 민서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태산 회장은 이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작은 돈도 아깝지 않나? 현수와 결혼하면 그런 돈은 용돈에 불과할 텐데. 하지만 민서의 다음 행동이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민서는 모금에 참여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김대리에게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건네며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거든요. 민서야, 이런 걸 언제 만들었어? 김대리가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대리님이 단 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민서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산 회장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서의 진심 어린 미소와 동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니 이것마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회사로 민서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화려한 꽃다발과 명품 시계가 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깜짝 선물이야.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이 시계 어때? 스위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하지만 민서의 반응은 현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오빠, 정말 고마운데. 이런 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부담스러워? 내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과해요. 저는 오빠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시계 상자를 다시 현수에게 밀어주었어요. 태산 회장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수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라면 이런 비싼 선물을 거절할 리가 없는데
민서는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현수는 민서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럼 꽃이라도 받아줘. 이것도 안 받을 거야? 꽃은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오빠.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민서는 동료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었어요. 혼자 가지고 있기엔 너무 많네요. 같이 나눠요. 이런 모습들이 태산 회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로 저 여자는 현수의 돈에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온 태산 회장은 현수를 불러들였습니다. 현수야, 민서와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곧 하고 싶어요. 민서도 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너는 정말로 그 여자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물론이죠. 오늘도 제가 선물을 가져갔는데 너무 비싸다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태산 회장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수는 민서의 그런 모습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야,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버지, 저는 민서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태산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민서의 행동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더 치밀한 계산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산 회장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민서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태산 회장은 민서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그녀의 책상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느라 다른 부서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태산 회장은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민서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사무용품들과 간단한 화장품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업무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태산 회장의 눈에 작은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수와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은 평범한 카페였습니다. 명품 레스토랑이나 호화로운 장소가 아닌 정말 소박한 곳이었죠. 액자 뒤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태산 회장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그 편지를 펼쳐보기로 했어요. 현수 오빠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민서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오빠와 만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 몰랐어요. 오빠는 저에게 항상 비싼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저는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돈이나 재산보다는 오빠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요. 언젠가 오빠의 아버님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저는 현수 오빠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산 회장은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진심 어려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마저도 현수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일 수 있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태산 회장은 급하게 편지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아, 아직 계셨군요. 민서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산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소부 최영철이 자꾸 자신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왠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산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청소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태산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민서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민서가 현수와 결혼한 후에 회사 자산을 노릴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서가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을 때 태산 회장의 의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서야, 현수 씨와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야? 동료가 물었어요. 아니요, 계속 일하고 싶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벌어서 살고 싶거든요. 현수 오빠에게만 의존하는 건 싫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자와 결혼하면 일 안 해도 되잖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일에 보람을 느끼거든요. 태산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서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산 회장은 현수에게 결혼을 재고해보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민서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현수는 아버지의 반대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는 민서와의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한편 민서는 회사에서 청소부 최영철이 자꾸 자신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어요. 화요일 오후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 최영철이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날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마침 다른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로 이동한 사이 민서는 용기를 내어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태산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최영철 씨? 민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산 회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뭔 일이시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욕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계속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태산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면서. 정말요? 민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태산 회장의 손목에 있는 시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청소부가 찰 수 있는 시계가 아니었어요. 고급 브랜드의 시계였거든요. 민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나신 거예요? 태산 회장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변장할 때 시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이건. 그리고 손도. 민서가 태산 회장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평생 거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청소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부드러웠어요. 도대체 누구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감시하는 거죠? 태산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서의 예리한 관찰력에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기에 처했거든요. 저는 태산 회장이 망설였습니다. 혹시 현수 오빠와 관련 있는 분이세요? 민서가 직감적으로 물었어요. 누가 저를 조사하라고 했나요? 결국 태산 회장은 체념한 듯 작업 모자를 벗었습니다. 김태산입니다. 민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현수의 아버지가 청소부로 변장해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회장님, 왜 이런 일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현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산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수에게 접근한 여자들은 모두 돈이 목적이었거든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하신 거군요. 저도 그런 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구나. 나는 단지. 회장님.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끊었어요. 저는 현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오빠의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오빠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태산 회장은 민서의 눈물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회장님께서 믿어주실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현수 오빠와 결혼해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살고 싶거든요. 오빠에게만 의존하는 건 싫어요. 정말로 현수만을 사랑한다는 거군요. 네. 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현수 오빠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장님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태산 회장은 민서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일주일 넘게 그녀를 지켜본 결과 민서는 정말로 돈에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비싼 선물도 거절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동료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했어요. 미안합니다. 태산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봅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현수 오빠를 배신할 생각도 없고 회장님의 재산을 노릴 생각도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태산 회장은 오랫동안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심만이 보였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서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산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산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민서와의 대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일주일 넘게 그녀를 지켜본 결과와 오늘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는 민서가 정말로 현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현수가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태산 회장은 현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수야, 아버지가 너와 민서에게 정말 미안한 일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태산 회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를 의심했던 이유부터 청소부로 변장해서 잠입한 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실망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민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과하려는 거야. 태산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는 정말 좋은 아이더구나. 일주일 넘게 지켜본 결과 그 아이는 정말로 너만을 사랑하고 있어. 현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물론이지. 태산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냐. 아버지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현수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민서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한 달 후 태산 회장의 저택에서는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호텔 대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이것도 민서의 요청이었거든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현수 역시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태산 회장은 민서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미안했다. 태산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의심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아니에요, 회장님.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현수 오빠를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잖아요. 태산 회장은 작은 상자를 민서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는 작은 선물이야. 민서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태산 회장의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것 같은데. 민서가 망설였어요. 가족이 된 이상 당연한 거야. 그리고 민서야, 아버지한테 하나 약속해 줄 수 있니? 네, 무엇이든지요. 현수가 철없이 굴면 너가 좀 잡아줘.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거라. 민서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태산 회장은 민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서가 보여준 진심과 현수에 대한 사랑이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놓았거든요. 한편 현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도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서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회사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태산 회장은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저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민서와 현수는 손을 맞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의심과 오해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태산 회장은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평생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민서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마음 가득했어요. 민서와 현수는 그날부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약속대로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고, 현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욱 성장해 나갔어요. 태산 회장도 이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